법률 클리닉, 다양한 법률 정보를 알기 쉽게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긴급 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볼게요. 법무법인 청일로 송지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거리에서 마주했을 때 길을 양보해야 하는 긴급 차량에는 소방차, 경찰차, 구급차 이 정도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면서 달리는 차량들, 말씀하셨던 소방차, 경찰차, 그리고 구급차를 포함을 하고요. 이게 단순한 배려라고만 생각을 하고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모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출동하는 긴급 차량을 의도적으로 막거나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다면은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러한 내용을 저희가 좀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요. 네, 사실 경광등을 이제 들으면 배려를 하면서 이제 좀 비켜줘야겠다. 그러니까 배려 차원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양보를 안 하면 처벌까지 정말 받을 수 있군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생명을 구하는 그 순간일 수도 있잖아요. 네. 단순한 배려 그 이상의 의미인데 행정처분이 또 강화될 예정이라고요. 네. 일단 소방차에 관한 건데요.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제 저희 국무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제가 즉시 시행이 될 예정이고요. 네. 내용은 사실 그동안에 위반 횟수랑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됐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소방차 출동을 방해를 한다. 그러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는 겁니다. 초범이든 상습 위반자든 1회 위반자에게는 100만 원을, 2회는 150만 원, 그리고 3회 이상인 경우에는 200만 원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위반 횟수가 많을수록 과태료가 점점 올라가네요. 네, 맞습니다. 네,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을 좀 확실하게 잡자 이런 뜻인가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위반 횟수가 늘수록 부과액도 높아지는 방식으로 이제 시행령이 정비가 됐고요. 그러면 억제 효과가 더 높아지겠다.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이 맞춰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총각을 다투는 화재 그리고 구급 현장에서 소방차가 골든타임 내에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사실 지난 2017년에 이미 소방기본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과태료 상한액은 200만 원으로 높여졌어요. 네. 그런데 이제 하위 법령인 이제 시행령이 개정이 안 돼가지고 실제 부과액은 100만 원에 이제 머물러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 법령을 이번에 브리치하는 것까지 잡겠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진짜 200만 원까지 부과하겠다. 정말 조심해라. 이거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정말 소방차나 그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를 들었는데 양보를 안 한다? 그러면 정말 200만 원까지 이렇게 낼 수 있는 과태료를 그런 상황이 된 건데 사실 일상에서 양보 안 했다고 과태료 문 경우는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실제로 과태료 부과되는 경우가 있었을까요? 긴급 차량 앞에서 일부러 급정거를 막 한다거나 끼어들기를 한다거나 또 속도를 유지하면서 길을 막는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지난 2018년도경에 경기도 부천에서 일부러 소방차 앞으로 차선 변경해서 끼어들고 33초간 비켜주지 않은 혐의로 과태료 100만 원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어요. 당시에 경고 방송과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차로로 옮기지 않고 버텼고 그래서 행정처분 중 최고액이 부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경고방송이라고 하면 그 확성기로 네, 경고방송이 못 들을 수가 없을 정도로 크게 났는데도 이제 길을 비키지 않은 거죠. 실제로 저희도 운전하다 보면은 사이렌 소리 들리면 어디 있는지는 안 보여도 소리는 들리거든요. 맞아요. 네. 안 들을 수가 없죠, 사실. 맞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이게 소방차 사례잖아요. 근데 긴급 차량마다 규정이 다른지도 궁금한데 구급차랑 경찰차는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구급차와 경찰차는 똑같이 진로 양보가 의무이기는 하는데 도로교통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 법적 처벌이 조금은 다릅니다. 네. 그런데 응급 환자 이송 중에 고의로 막고 통행을 방해한다. 이건 이제 단순히 교통 위반이 아니라 범죄 행각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의료 관한 법률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도 처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부분에서 막았다가 환자가 사망
사망까지 이르렀다. 그럼 뭐 살인죄 적용을 해야 된다. 이런 여론들도 많이 들끓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제 정말 단순한 교통 위반으로 보는 게 아니고 범죄로 또 처리가 될 수도 있고 살인죄까지 적용이 될 수가 있군요. 이게 이제 형사처벌이 소방차뿐만 아니라 이제 업무방해죄나 과실치사죄까지도 적용이 될 수도 있고, 사실 살인죄까지 적용이 되려면은 이 행위가 네. 살인과의 인과관계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이 추가로 들어갈 필요는 있기는 합니다. 아, 그렇군요. 뭐 거기에 있었던, 그러니까 구급차에 타고 있었던 환자가 정말 생명이 위중한 환자였는데 뭐 그거를 뭐 경고방송으로 알렸는데도 뭐 움직이지 않았다거나 진로를 좀 막았다거나 하면은 뭐 적용이 될 수도 있겠네요. 아무래도 살인의 고의 판단 쪽에서 법적 쟁점이 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네. 소방차나 구급차에 양보를 안 해서 희생자가 발생한 사례가 이미 여러 차례 보도되기도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공론화가 정말 크게 됐던 사건인데요. 사설 구급차와 접촉 사고가 난 택시기사가 네. 이거 진짜 응급 환자 맞냐? 환자가 사망하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오. 하면서 사고 처리를 하고 가라. 네, 교통사고 네. 처리하고 가라. 이러면서 이제 10분 이상 이송을 막았던 사건이 있었어요. 당시 폐암 4기 환자분께서 그래서 병원 이송이 지연이 되면서 음압 격리병실에 입원할 기회를 놓쳐서 사망까지 이르셨거든요. 실제로. 네, 그래서 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망하신 분의 아드님께서 이제 언론에 이 부분을 제보를 하면서 공론화가 됐었던 부분이 있는데, 택시기사의 행동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바탕으로 기소가 되지는 못했어요. 네. 그러나 이제 이분이 과거에도 구급차를 일부러 들이받고 돈을 요구를 하거나 뭐 협박을 하거나 한 상황들이 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서 업무방해뿐만 아니라 특수폭행, 사기, 보험사기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네. 사실 이 사설 구급차를 119 응급 구급대랑 동일하게 볼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궁금하실 수는 있는데, 네. 사실 법적으로 긴급 자동차의 지위를 갖게 되고요. 이거를 막는 것 또한 소방차 구급대를 막는 것과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119 응급 구급대 그 차랑 다르게 사설 구급차라고 하면 병원 구급차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것도 법적으로 긴급 자동차 지위를 가진다는 거 알아두셔야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비켜주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상황이 정말 피치 못하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뭐 사이렌을 못 들었다거나 뭐 비킬 자리가 정말 없었을 수도 있고요. 뭐 그래도 처벌 대상이 될까요? 사실 이런 경우에는 쟁점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네. 하나는 의도성. 그러니까 긴급 차량이 있다는 거를 인식을 할 수 있었는지, 이 부분이 사실은 핵심 쟁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령 사실 아시다시피 사이렌 소리가 나면 나만 안 비킨 게 아니고요. 다들 비키게 되어 있어요. 맞아요. 운전을 네. 해서 앞에를 보고 있는 모든 운전자라면 네. 뭔가가 있구나. 차량이 움직이는 이 행동을 보면은 누가 봐도 움직여야 되는 상황처럼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홀로 내가 음악 소리가 너무 커서 사이렌 소리를 듣지 못했다. 이거는 사실 제가 볼 때는 납득이 가능해 보이지는 않고요. 네. 이제 두 번째는 정말 차량이 비킬 수가 없는지, 어디 법률상 이제 회피 가능성 있는지 여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구조상 완전히 갓길이 없거나 정체가 되어 있어서 사실 이동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거나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주장을 해봄직하다고 저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군요. 정말 이동을 뭐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태면은 그럴 수도 있겠군요. 사실 비킬 장소가 마땅하지 않다는 게 정말 정체 구간이나 갓길이 없는 구간도 있지만 골목이나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이중주차 되어 있거나 불법 주차된 차량이 있으면 뭐 더 그렇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지난 그 2017년도 충북 제천 한 스포츠센터에서 불이 그때 크게 났었는데 네. 갓길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현장 진입이 늦어지면서 피해가 컸다는 지적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주차 차량 중에서 소방차 출동을 방해한다면은 강제 처분을 할 수 있게 법이 바뀌었어요. 주차 차량이 부서지더라도 신속하게 출동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거인데 네. 사실 이제 현실적으로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최근에 음마 아파트 화재도 그러했고 아무래도 민원이나 후속 조치가 부담이 되다 보니까 최근 5년간 강제 처분을 한 게 전국적으로 5건에 그칩니다. 5건밖에 안 되군요. 불법 주차를 하면 안 된다는 점이 여기에서도 나타나는데 안 그래도 3036번님께서도 문자로
도로 소방시설의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표기된 그 빨간색으로 선으로 표기된 지역에 주정차 제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자 보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위급 상황에서는 꼭 이렇게 뭐 한두 대 차량이 막고 있어서 정말 지체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긴급 차량 통행이 방해를 안 받도록 뭐 과태료도 올리고 제도도 이렇게 강화가 됐는데 앞으로 어떤 점을 좀 더 보완을 해야 할까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과태료도 올랐고 강제 처분까지도 가능하게 됐고 사실 이제 제도나 법적 근거는 점점 보완이 되어 왔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제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용이 되느냐가 문제인데 네. 지금까지는 이제 규정이 부족해서 강제 처분이 없다기보다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명확한 면책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몇 분이 아니라 단 몇 초가 어떻게 보면 생사를 좌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시민의 의식이 조금 더 함양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정말 시민 인식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모두가 정말 긴급 자동차가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무조건 옮겨줘야 된다. 길을 비켜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굳이 처벌 수위를 높이지 않아도 뭐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미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좀 원활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긴급 차량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한다. 이런 양보 방법도 정해져 있을까요? 사이렌을 울리면서 다가오는 긴급 차량이 있다면 당연히 서행을 하거나 일시 정지를 해야 되고요. 최대한 교차로를 피해서 우측 가장자리로 차를 빼야 됩니다. 편도 3차로 같은 경우에는 1차로와 3차로에 있는 차량이 양쪽으로 양보를 해서 긴급 차량이 가운데 2차로로 통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그 차량에 내 가족이 탈 수 있다. 언젠간 나도 탈 수도 있다라는 맞아요. 마음을 꼭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안 그래도 비슷한 문자 주신 분들도 많았는데 자기 가족이 타도 그럴까요? 5573번님. 그러니까요. 내 가족이 저기 타고 있고 나도 탈 수 있다. 이런 마음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명은 소중해요. 올바른 사회 인식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7775번님. 그러니까요. 법률 클리닉 오늘은 긴급 차량 통행을 방해하면 과태료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변호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청율로의 송지영 변호사였습니다.